앞에 상황 설정은 필요가 없고 딱 보자마자 지레트 효과라는 게 인식이 되면은 바로 데이터를 투자의 기본 개념 제1절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논리가 이 지레트 효과라 그랬어요. 지레트 효과가 계산 문제 뜨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20만 명의 수험생분들이 환호성 질러요. 투자론 어차피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그나마 풀 수 있는 게 뭐다? 지레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레트 효과는 우리 시험 역사를 보면 13회 때 처음 등장했는데 13회 때부터 최근까지 나온 문제, 2년 전에 나왔었는데 기출문제, 계산 문제만 따졌을 때 변하지 않아. 똑같아. 패턴이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푸는 방법에 의해서 절차만 잘 거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그 장점에 우선은 이제 투자의 개념하고 한 줄짜리 그리고 투자의 장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첫 번째 테마는 이 지레트 효과가 되는 것이죠. 지레트 효과도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계산보다는 지문이 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했으니까 우선은 이제 1번을 통해서 여러분 지레트 효과가 객관식 지문으로 개념에 나오면 기본적인 단어가 그 중요한 키워드가 세 군데가 있어야 돼요. 역사상 지레트 효과 지문할 때 개념이 3번 나왔는데 요즘에 나오는 게 더 정확하죠. 첫 번째는 이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지레트 효과니까 지레트 역할하는 것이 언급을 해야 되죠. 그게 내 돈이 지레트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남의 돈이 지레트 역할을 하죠. 타인 자본을 이용할 시.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레트 효과가 나한테 미치는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기가 뭐다? 부채 비율. 두 번째 키워드가 부채 비율. 공식은 다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원래 까먹고 또 기억하고 하는 게 정석이니까 부채 비율은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나올 텐데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지분분의 저당, 자본분의 부채 이거요. 회계학 책에 보면은 이제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 지분이죠. 타인 자본이 저당이니까 지분분의 저당. 그러니까 내 돈분의 남의 돈이야. 그래서 이제 내 돈을 이제 자기 자본 지분으로 한번 해보고요. 남의 돈을 저당.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의 증감이 누구한테 미치는 거? 세 번째, 나한테 미치는 거. 자기 자본 수익 줄여가지고 지분 수익 그럽니다. 여기에 미치는 효과. 첫 번째,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구나. 이게 지렛대구나. 나한테 미치는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 크기를 뭘로? 부채 비율. 증감으로 영향 미치는 것이구나 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지레트 효과 개념을 논할 지문을 쓸 때는요, 요걸 언급을 할 텐데, 틀리게 하진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오지선단을 구성하는 그냥 구색을 맞추는 걸로 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장난을 치죠. 이번도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죠. 역사상 지레트 효과 지문 나와서 여기서만 2번 정답 체크가 된 적이 있었어요. 대부 비율이란 말이 나왔죠. 공식. 대부 비율은 이제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LTV죠. 그러니까 나중에 디테일한 건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액이야. 남의 돈에 대한 이게 이제 론이죠. 론이 융자액이잖아. 그리고 몸에 대한 이게 밸류.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번역을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 부동산 가치가 전체 총투자죠. 총투자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부분을 뭐라 그런다? 대부 비율. 대부 비율. 그러면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5억짜리다. 저당을 이제 3억을 꼈다. 나는 얼마 투자한 거야? 나는 2억 투자한 거죠. 그럼 대부 비율은 몇 %가 돼요? 이거 계산기 있어야 돼요. 전체 가격이 5억이죠. 5억이고 남의 돈이 얼마야? 3억이니까 60%죠.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은 이렇게 계산된 거니까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응? 똑같아요?
부채의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죠.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내 돈 얼마야? 2억. 남의 돈은 3억. 그러면 이제 3을 2로 나누는 게 계산기 없으면 불가능한 논리인데 이게 1.5가 나오죠. 우리 100분율로 표시가 되니까 1.5는 몇 %가 돼요? 150%가 되겠지. 그렇죠? 150%가 돼요. 대부 비율이 만약에 이제 80%야. 그럼 부채 비율은 몇 %가 될까? 대부 비율이 80%라는 것은 대출을 얼마 꼈다는 거예요. 8억이 아니라 80% 꼈다는 뜻이죠. 그럼 5억에 대해서 사는데 대출이 얼마가 돼야 돼? 4억에 나는 얼마야? 1억이라는 뜻이죠. 바뀌었죠?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80%야.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은 몇 %가 돼요? 400%가 되겠죠. 그럼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은 부채 비율도 어떻게 돼? 증가하죠. 왜 그러냐면 디테일 한번 나중에 논하겠지만은 대부 비율이 부채 비율의 이 분자값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이게 높아지니까 결과값인 부채 비율도 같이 높아지게 돼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투자 분석에서 나오고 지렛대 효과 할 때는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간의 관계를 안다고는 가정하에서 다이렉트로 내버리죠.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럼 돈 많이 빌리는 거죠. 그만큼 위험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근데 기출문제 2번이나 위험은 감소한다 나왔어요. 그럼 위험이 커지고 그에 따른 지렛대 효과도 어떻게 돼요? 커지게 돼. 지렛대 효과가 왜 커질까요?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커지는 건데 대부 비율이 커지면은 뭐가 커져요? 부채 비율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커지니까 이것이 나한테 미치는 힘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도 커진다라는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개념하고 이게 엄청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꼭 지문을 알아두셔야 돼. 3번은 상식이야.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경우도 지렛대 효과는 예다라는 것은 86년도 이해 때 나왔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틀리게 하지는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정답집 밑에 보면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이거 그대로 잘 보셔야 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있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고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런데 정의 지렛대 효과는 대출 껴서 투자한 거,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성공한 케이스야. 이건 이제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다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죠. 자기 자본 수익률 그리고 종합 수익률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은 이 종합 수익률이라는 논리는 대출을 낀 거 안 낀 거. 대출을 안 끼고 그럼 누구 돈만 투자한 거야?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 거야. 100% 내 돈으로만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종합 수익률을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랑 비교해드는 지분 수익률이 있죠. 이건 뭐다? 대출을 낀 경우야. 대출을 안고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대출 꼈을 때랑 안 꼈을 때 차이잖아. 그럼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의 차이가 이게 지렛대 효과의 크기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지렛대 역할하는 게 있어야 되죠. 이게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을 같은 말로 타인 자본 수익률 또는 대출이자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 용어가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당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저당 수익률, 대출이자율, 차입이자율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타인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종합이 총투자 수익률, 지분 수익,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면은 이제 종합 수익률이 있죠. 종합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두 개를 비교해요. 두 개를 비교하면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 정의냐, 부냐, 중립이냐 판단할 때는 항상 뭐하고 뭐를 비교해 주셔야 돼? 종합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을 비교해서 해주시고요. 그럼 두 가지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차이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생길 텐데 그 차이에다가 저 부채 비율만큼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다 충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이 저당보다 크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나와. 그러니까 플러스 나오기 때문에 정의지렛대가 되고 부채 비율의 영향을 받은 크기만큼 더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분 수익률이 이거보다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정의지렛대는 항상 부등호가 이렇게 되고요. 부의지렛대는 지분 수익률, 종합수익 저당수 한 다음에 얘가 더 작아. 종합이 저당보다 자연스럽게 지분도 종합보다 작게 되고요. 중립부 지렛대 효과는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관계? 이퀄 관계가 됩니다. 요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해하실 때 엄청 중요한 공식이 이 공식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또 객관식 지문 푸실 때 요거에 대한 활용도가 엄청날 겁니다. 이거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금융 관계되는 시험에서도 저 공식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걸 잘 활용 못 하시더라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죠. 그럼 종합 수익률이 있어요. 그럼 대출 안 끼면은 결과적으로 종합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이 같을 거 아니야.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면. 그럼 대출을 낀 거죠. 그럼 대출을 꼈을 때 자기 자본 수익 종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출을 낀 사람은 안 꼈을 때 종합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나올 거를 기대하면서 자본을 투자하겠지.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가로치고 이제 써먹었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종합 수익률에다가 뭐를 빼라? 저당 수익률. 그럼 이제 가로 내용 자체가 지금 종합하고 저당을 비교해서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종합이 10%야. 저당이 8%야. 그러면 얼마 나와?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가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2%죠. 종합이 10%고 저당이 10%야. 빼면 얼마 나와? 0이 나오죠. 이게 중립이야. 이게. 그리고 종합이 10%고 저당이 12%야. 그럼 가로치면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부의 지렛대가 되는 거죠. 2%가 나오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부호가 이제 플러스냐 제로냐 마이너스냐라는 것은 가로 내용 가지고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예요. 이제는 이 크기인 퍼센티지가 있죠. 이 퍼센티지가 어디에 충격 줘? 종합에 영향 줘서 자기 자본에 충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퍼센티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다? 부채 비율이 되는 거야. 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그 자체 숫자 그대로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퍼센티지에 충격 주는 것은 부채 비율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호에 충격 주는 것은 가로 내용이고 그리고 퍼센트에 영향 주는 것은 부채 비율. 그래서 지렛대 효과란 이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있죠. 증감이 어디에? 자기 자본수에 미쳐버리는 효과. 이렇게 진행이 해요. 그래서 교재에도 보면은 우선은 이제 유명한 지문을 거기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꼭 푸셔야 될 내용이야. 그것만 이해하셔도 사실상 웬만한 건 다 풀리는데 지난번에 다 풀어봤던 겁니다. 지난 순환 때 정리해가지고 다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한번 제가 모아봤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종합이 저당보다 높을 때 발생한대. 맞죠? 그러면 종합이 저당보다 높다. 그럼 가로가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래서 정의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비교가 된 것이고 요거를 틀리게 했었죠? 어떻게 틀리게 했을까? 아니야. 어떻게 냈더라? 까먹었다. 아니, 이렇게 냈다. 종합이 지분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었지. 종합이 지분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종합이 저당보다 높을 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옳게 나온 지문인데 틀리게 나온 지문하고 같이 비교하다 보면은 출제원의 생각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번 부분은 종합하고 저당이 같대요. 그럼 종합과 저당이 같으면은 요거 퍼센트 같은 거니까 가로가 얼마 나와? 0이 나오지. 0이야. 근데 부채 비율이 변했대. 여기다가 곱하기 부채 비율이죠. 0에다가 뭐를 곱하든 그 숫자는 뭐가 나와요? 0이 나오니까 가로 전체가 0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본 영향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틀리게 낼 때 어떻게 할까?
종합하고 저당이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면은 지분 수율도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맞는 말 틀린 말. 그럼 논리 안 맞잖아. 0에다가 뭘 곱하다 0이니까 해석을 잘 하시라는 거야. 여기서 지문이 무궁무진한 내용이 나와요. 수많은 말장난이 나오니까 암기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구조적으로 해석해야 돼. 지렛대가 틀리잖아요. 투자로를 맞출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부에 대한 논리 정하고 나왔던 거, 중립 나왔던 거, 부 나왔던 거 보세요. 부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율이 커지죠. 이게 점점 커져요. 그 부채 그러면 이제 지분 수익률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XG 부의 지렛대는 종합하고 저당을 비교할 때 저당이 더 큰 경우잖아. 그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나왔죠. 2%라고. 그 부채 비율이 커진다 그랬잖아. 그 마이너스는 유지된 상태에서 퍼센트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마이너스가 커지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의 지렛대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대빵 재밌지 않아요? 아무런 난이도가 없어. 이 구조적으로 살짝 보시면은 다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4번 지문이 있죠. 정의 지렛대는 이자율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변할 수도 있대. 지금 정의 지렛대가 그랬죠. 그럼 플러스야. 그렇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로 변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플러스가 마이너스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저당순이 변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11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종합이 저당의 8%를 생각해가지고 플러스 2%를 기본적인 모델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해져. 금리가 막 상승할 수 있잖아. 금리가 막 상승하다 보면은 8에서 12까지 상승하다 보면 그만보다 바로 플러스가 뭘로 변해? 마이너스를 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최근에 기출문제 보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틀리게 나온 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하면 맞아. 뭘 틀리게 했을까? 전혀 안 보셨네? 그렇죠? 지렛대 정의 지렛대죠. 부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자율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정의 지렛대 효과의 경우 요거를 부채 비율이 증가할 때 부의 레버리지로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야. OX. X죠. 부채비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채비율은 부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부채비율은 뭘 건드려? 크기를 건드리는 거야. 크기가 뭐야? 퍼센티지만 건드리는 거죠. 부채비율이 커지면은 퍼센티지가 커지고 부채비율이 작아지면은 뭐다? 퍼센티지가 작아지는 거야. 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정이 부가 되든 부가 정이 되든 뭐가 변해야 돼? 이자율이 변해야 돼. 대출 이자율이. 저당 수익률이 변하면은 부가 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저당 수익률이 아니라 부채 비율이 변할 경우에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되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마지막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구나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옳게 나온 거 틀리게 지문한 것도 있지만은 이 반대적인 지문 다 출제를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이건 지난 순환권로 대체하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뭐냐, 어차피 지렛대가의 에이스는 계산이야. 계산은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나와요. 하나는 수익률로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익금으로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수익률로 물어보는다는 건 퍼센티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퍼센티를 물어보면은 출전이 저희를 배려해가지고 바로 이제 맞추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 투자 수익이 14%고 금리가 10%고 부채비 250%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요거는 연습이 되신 분이 이거 푸는데 딱 5초 걸려요. 이게 실제 시험도 지금 저는 이거 단독 문제를 했잖아. 실제는 이게 지문 중에 하나야. 오지선다 지문 중에 하나야. 그 오지선다 지문 중에 하나란 말은 요즘에 출제원들은 요거를 몇 초 만에 풀 수 있다? 10초 만에 풀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10초만 풀 수 있어 없어? 지금은 10년 걸려. 10년. 10년이 10초로 바뀌어요. 이게 이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한 24%? 24%가 나오는데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투자 수익률 14%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14%.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대출 안 껴도 14% 수익률은 이미 확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꼈죠. 그걸 대출 꼈는데 금리가 몇 %야? 10%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14%에다가 뭘 빼? 10%를 빼. 그럼 이제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 나오죠. 분명히 정해질 때이기 때문에 지불은 14%보다 분명히 많겠죠. 그런데 플러스 4%야. 그렇죠? 이제 퍼센티지에 충격을 주는 숫자가 나오겠지. 그럼 지레이트 효과는 무슨 비율이?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미치는 효과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지문 중에 하나였냐면은 이게 부채 비율이 다이렉트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문제 어떻게 됐냐면은 투자 수익률 14%, 금리가 10%, 부채 비율 250%라면은 자기 자본수익 몇 프로가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답을 보여주기 O냐 X냐 논리거든요. 부채 비율이 몇 %야? 250%죠. 곱하기 뭐 해야 돼? 250을 해야 돼요? 2.5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편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4% 곱하기 2.5니까 이거 몇 %가 돼? 10% 포인트만큼을 더 가져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몇 %가 돼? 2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익률로 물어보면요. 이건 확보됐네? 그럼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 14네? 부채비 250%구나. 곱하기 2.5. 10%네? 이거만큼을 더 가져가네? 24%.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왜 그 10초짜리인지 아시겠지? 그렇죠? 근데 연습이 안 되시면은 뭔 얘기야? 에이, 3번이나 찍자. 그거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이 수익률로 물어보는 게 단독 문제가 되려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15회 때 문제를 좀 순화시킨 건데, 가본 이제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투자했는데, 앞에 상황 설정은 필요가 없고, 딱 보자마자 지레이트 효과라는 게 인식이 되면은, 바로 데이터를 요거는 이제 앞에랑 다른 게 A에 투자한다. 수익률이 20%죠. 금리가 15%야. 대부비율이 80%예요. 자기 자본수 이렇게 나왔죠. 요것도 연습이 되시면은 약 15초 걸린다 그러시던데 더 빨리 분도 계시고 이거 앞에랑 뭐가 달라요? 앞에는 이제 공식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부채 비율을 주어졌죠. 지문 중에 하나를 내야 되니까. 근데 그냥 대부비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럼 바로 투자 수익률을 아셔야 되죠. 몇 %? 20%. 대출 안 껴도 20% 확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이냐? 금리가 15%네. 그럼 똑같아요. 20%에다가 15를 빼지. 그러면 플러스 값 나왔죠. 정해질 때는 확인됐기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명히 종합 수익률인 20%보다 커야 돼. 당연히 다 크게 주어져요, 데이터가. 곱하기 이제 부채비율을 해야 되는데 부채비율이 바로 안 주어진 거야. 대부비율이 주어졌죠. 대부비율이 몇 %? 대부비율이 80%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부채비율로 환산해야 되죠. 이 과정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앞에 보셨던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의 관계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부채비율은 아까 전에 내 돈분의 남의 돈이죠. 그러면 대부비율이 나오는 순간에 대부비율 퍼센티지를 부채비율 분자값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남의 돈이 80이야. 그럼 내 돈은 얼마란 뜻이야? 내 돈이 20이야. 그럼 80, 20 나는 얼마요? 4. 400%가 나오죠. 그 부채비율이 확인이 됐어요. 대부비율이 나오고 부채비율을 환산하고 곱하기 4 하면 되지. 이게 플러스 5%가 나온 상태야. 그럼 5% 곱하기 4니까 얼마야? 20% 포인트만큼을 더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가 돼요? 40%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금방 맞추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못 접은 거예요. 이 문제는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그걸 통해서 지레이트 효과 문제의 해결 능력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수익률로 물어보는 거 다 풀실 수 있죠? 푸실래요? 제끼실래요? 이거 무조건 풀어야 돼요. 지레이트 효과 이거 나오면은 땡큐야, 땡큐. 근데 이 수익률로 물어보는 것은
말씀드렸더니 그냥 맞추라고 던져준 문제고요. 대부분의 역사적인 문제는